자, 파일. 자, 풀이 들어가는 내용을 일단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 밑에 쪽 레이아웃 파트에다가 쓰겠습니다. li. 자, 내용 쓰고요. 자, a 태그 링크를 달아줘야겠죠? 세 번째 걸로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003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풀이니까 리절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세 번째 제작 및 풀이. 자, 파일 만드시고 HTML 문서 당연히 내용 쓰셔야겠죠. 마찬가지 CSS 생성하겠습니다. CSS 생성을 해놓고, 자, 여기는 뭐 딱히 없이 CSS 폴더 안에 SRC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까지만 설정해 놓고 일단 스톱. 자, 내용 하나하나 풀이할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너무 빠르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상 전체 가로값 1600으로 되어져 있고요. 높이값, 우와, 기네요.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자, id 저는 랩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일단 큰 틀부터 하는 거니까 id 랩에다가 가로값 1600 픽셀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 높이값 오토. 이때 그냥 오토가 아니라 난 최소한의 높이값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bin 헤이트를 써주신다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크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진을 쓰면 오토로 쓸 거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거의 연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자, 다시 눌러야 되네요. 자,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저에게는 리셋을 이미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이 상단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헤드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있으니 이 아이들을 모두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다가 자, id 헤드박스와 그 다음에 id add view 박스와 그 다음에 id local nav 박스와 그 다음에 id 팝업 파출러네 컨텐트 박스와 자, 제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네요. new 컨텐트 박스와 그 다음에 로컬 내부인데요. 아이가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오타가 좀 있군요. 뉴 컨텐트 박스 그 다음에 AND인데 일어섰네. 그냥 2로 갈게요. 레커먼디드 컨텐트 저것도 오타네. 컨텐트 박스 자, 오타지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ID 커뮤니티 박스 그 다음에 샵 미니 애드 박스 그 다음에 샵 풋 박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모두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자, 이미 기능을 그냥 단축키로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수정해서 쓰시든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모든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복사를 해서 쓸 거고요. 자,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가장 큰 틀, 가장 큰 범위에 들어가는 또는 가장 큰 핵심에 들어가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쓰도록 할게요. 자, 이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주석을 달아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찾아가기 편하겠죠. 뭐 현재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선택자만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과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곳에다가 각각의 사이즈를 모두 입력을 할 건데요. 어차피 가로값은 똑같이 100%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로값 100%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높이 값도 쓸 거죠. 자, 이렇게 쓰면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가로값 100%인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냥 한 번에 쓰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방법이야 당연히 있죠. id 랩의 자식인 div에다가 가로값 100% 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로 해가지고 뭐 풀 뭐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한 번에 쓰는 방법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값 얘는 150 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750이네요. 그 다음에 250이네요. 이건 일일이 다 써야 돼요. 뭐 자동으로 해주는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공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50픽셀만큼 내려오는 아이가 있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마진탑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업자이면 위에서 마진, 버텀을 통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어떤 갑자기 위에 놓고 어떤 갑자기 아래로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쪽 방향을 좀 통일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시고 안 된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여러분이 코드를 익히거나 제3자가 보더라도 좀 정리가 된 느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팝퓰러라고 써있는 요것도 자 보면 높이가 600이네요. 그 다음엔 900이군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 공간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 같이 있으니까 이 recommended 얘가 마진탑, 마진 버튼 같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똑같이 그냥 아래쪽 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900 썼으면 마진 버텀 80 얘도 마진 버텀 80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자,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사실은 없고요. 자, 커뮤니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래쪽 마진 버텀 80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얘가 미니 400 픽셀이 있고요. 자, 400은 여기도 마진 버텀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200 픽셀.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합니다. 계속 80, 80, 80, 80 한 이것도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클래스 M8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칭 이름을 써놓고 마진 버텀 80 이렇게 쓰면은 내가 마진 버텀을 주고 싶은 로컬 레빗 박스에다가 뭐 하면 돼요? 클래스 M80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주면 다 먹겠죠. 저렇게 양식으로 제가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대표 문자 요약해 쓰는 걸 헝가리안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니까 참고하십시오. 전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용은 다 나왔어요. 내용은 다 나왔는데 우리 눈에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 색깔도 전혀 넣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색깔을 사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처음 틀 짜는 거에서는 가급적이면 회색 계통으로 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서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난 이거 색깔 언제 넣고 있어요? 어차피 지울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팁 하나 드릴게요. 익스텐션 확장 기능 중에서 랜덤 컬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랜덤이라고 검색하셔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알아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겠죠. 자,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VS 코드 랜덤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 다양한 수치 여러 가지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그냥 컬러만 쓸 거니까 전 다른 거 안 쓰고 컬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컬러 피커라고 있네요. 컬러 피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 가지고 쓰시면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갖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 그런데, 자, 랜덤 컬러라고 찍었는데 컬러 피커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 싶으니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해서 안 되면은 언리스터 지우겠습니다. 자, 임의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쓰고요. 얘는 한번 볼게요. Shift 컨트롤 P 하면은 위에 확장기능 뜬다라고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RANDOM 랜덤이라고 쓰면은 안 뜨네요. 슬프게. 이 컬러라는 개념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랜덤이라고 썼는데 안 뜬다는 얘기는 이 컬러 피커 하나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못 쓰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기법으로 몇 개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저 VS 랜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아까 봤으니까. 자, VS 랜덤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 컬러 있군요, 여기. 그쵸? 그럼 이 중에 헥사코드로 하든 RGB로 하든 선택하면 색상이 들어갑니다. 자, 모든 아이들에게 색깔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높이값 전부 다 썼으니까 모든 높이값이 있는 아이들에다가 위에까지 가보군요. 자, 모든 높이값이 있는 아이들에서 밑에 라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랜덤으로 입력을 해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 채워졌겠죠? 자, 저처럼 이렇게 너무 색깔이 진하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똑같은 랜덤이지만 저는 RGBA 같은 거 써도 돼요. 왜냐면 RGB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안에다가 뭘 할 수 있어요. 콤마 0.3 이렇게 투명도를 하나 더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RGB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RGB A까지 꼭 붙여주셔야 투명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한 박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우선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뒤에 들어간 이 회색 부분은 필요가 없다면 지우셔도 되는데 당장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되게 많은 복잡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작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수정 설명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헤더 부분 보니까 3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트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세 번째가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박스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무턱대고 작업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개념들이 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다면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이트 이름이니까 주로 로고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H1을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80% 이상이 내비게이션에 많이 쓰겠죠. 맨 끝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사이드 메뉴. 그쵸? 거의 뭐 사이트 맵이라든가 아니면 멤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사용자에 관련된 어떤 계정들,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거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물론 여기도 꼭 이게 아니라 검색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뭐가 들어갈지는 일단 정의해 놓고 가시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헤드박스 자리에다가 쓸 건데요. 자, 당부드립니다.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 사실 처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더라도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저는 주석을 달아서 구분해 놓고 쓰시는 것을 매우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헤드박스 진행하겠습니다. 헤더박스에다가 3개의 박스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H1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내비게이션, 그냥 뭐 딱히 없으니까 div로 그냥 갈게요. 자, 아이디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클래스 내비게이션으로 넣겠습니다. 따로 이름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들어가는 아이는 사용자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데 조금 개념을 잡자면 얘는 사용자, 유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 형식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안 쓰고 얘는 전체 메뉴다 라는 뜻으로 글로벌 내비라고 쓸게요. 자, 너무 짧아서 그렇다면 풀네임으로 내비게이션이라고 다 쓰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자, 다른 거 NAV까지만 썼으니까 IN은 지울게요. 자, 그럼 요 3개만 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아직 쓰지 마세요. 썼다가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 요 3개만 헤드박스 내부에서 H1과 그 다음에 클래스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클래스 유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때 H1은 왜 클래스 이름 안 써요? 어차피 사이트에서 H1은 한 번밖에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과거 HTML5 버전일 때는 H1을 한 번 썼다가 섹션이나 아티클 안에 한 번 또 쓸 수 있었어요. 근데 5.2 버전으로 바뀌면서 약간 사양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만 쓰자, 가급적이면. 이전 것도 허용을 하겠지만 그냥 한 번만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조금 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요 3개 모두 옆으로 나란히죠? 옆으로 나란히. 그럼 고민할 거 없이 일단은 얘는 플롯 레프트. 자, 마찬가지 얘도 플롯 레프트. 유저 NAV 얘도 플롯 레프트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딜러쓰기가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쓰시는 게 보기는 편하실 겁니다. 자, 밑에서 따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플롯도 위드 헤이트보다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사이즈 주겠습니다. 가로값 얘는 250 픽셀이었고요. 높이값 자체는 80 픽셀이네요. 자, 내비게이션 자체도 가로값 자체는 850 픽셀이고요. 높이값 자체는 80 픽셀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도 가로값 250 픽셀이고 높이값 80입니다. 자, 모두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은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건데요. 쓰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색깔로 그냥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하나를 통일해서 똑같이 색깔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그냥 색깔을 7CF 정도로만 쓸게요. 자, 그럼 3개 모두 박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치가 안 맞네요. 첫 번째 H1에다가 마진을 주겠다. 마진 이용해서 뭐 레프트를 50 픽셀을 주고 또 마진 탑을 이용해서 34 픽셀을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진 탑을 34를 줄 거고 마진 레프트를 75를 줄 것이고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는 마진 탑을 써서 34 픽셀을 줄 거고 또 마진 레프트를 75를 주겠죠. 물론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단 조금 다른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수정사항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굳이 모든 아이들에다가 쓰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감싸고 있는 부모 헤드박스에다가 패딩을 이용하는 거죠. 패딩을 이용해서 각각의 라인에 들어가는 항목들 대신에 위 34 픽셀 쓰고 아래쪽은 굳이 고민할 거 없으니까 빼고 양쪽 50이니까 50 픽셀 쓰고 제로 써주시면 위, 좌우, 아래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래에 있는 값도 여러분이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는 한 번에 틀이 잡히게 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요. 다 됐죠? 근데 이상하죠? 뭐가 좀 튀어나갔죠? 이게? 그렇죠? 왜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해놨으니까. 패딩을 그냥 쓰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처리가 되게끔 우리는 박스 사이징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싫으시면 가로값과 높이값 일일이 다 조정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띄워야 되는데 저의 스타일은 사실 H1에서 마진 라이트만 쓰시면 돼요. 얘를 75로 바꿔도 되는데 하지만 가운데 있는 요 글로벌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마진 하고 0, 75 픽셀. 그럼 뭐예요? 위아래는 없지만 좌우는 75씩 띄워라. 깔끔하게 나오죠. 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H1이나 뭐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다가 주석은 다 지울게요. 일부러 앞에 써놨으니까 H1에다가 마진 라이트
75 픽셀 씁니다. 자, 하나 썼죠? 그럼 당연히 띄우겠죠? 맨 마지막 것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플롯 자체를 마지막 거니까 라이트 써주면 왼쪽 두 개 붙고 오른쪽 하나 붙고 해결되죠.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포지션을 배웠어요. 포지션을 배웠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롯을 왼쪽 줬고요. 유저 내비게이션 플롯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아이를 플롯을 지워버릴게요. 과감하게. 플롯을 썼으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웠다는 얘기는 뒤로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색깔 일부러 다른 게 줄게요. 뒤로 깔린다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처리가 되고 뒤에 있는 라인은 플롯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얘가 플롯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제가 요 글로벌 내비를 뭐 할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자당. 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요 띄우는 거죠. 레프트를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제로. 라이트를 제로. 둘을 똑같이 줍니다. 그럼 왼쪽 기준으로 먹는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때 옵션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마진을 오토를. 물론 가로 세로보다 뒤에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이론을 이해해두기 위해서 옆에 썼어요. 자, 그러면 포지션을 작성하고 왼쪽 제로 오른쪽 제로 주면 둘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마진 오토 가운데 배치해라 라는 옵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왼쪽에 얘는 오른쪽에 얘는 가운데 끝납니다. 마진을 주지 않아도 해결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줬냐면 지금 이 방법은 차후에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전체 괄호값이 지금처럼 고정이 아닐 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잠깐 줄일게요. 얘는 제가 사이즈를 줄여도 보이시나요? 항상 가운데 무조건 배치하게 되는 기법인 거죠. 물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얘도 뭐 사이즈를 뭔가 변경하거나 하기는 해야겠지만 여튼 위치가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자, 그 기법이고요. 이때 그냥 써버리면 안 되죠. 앱솔루트 쓰면 누군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 안에 감싸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헤드박스죠. 그러니 헤드박스에다가 나 요 앱솔루트 쓴 요 아이의 보호자예요 라는 뜻으로 헤드박스에다가 포지션 레러티브라고 써주셔야 위치가 마음대로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헤드박스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 매우 중요하겠죠. 자, 탑을 안 썼어요. 탑 쓰면은 이제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탑 제로 쓰는 순간 패딩은 아무 효용 없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탑을 쓰실 거라면 저기 34만큼 한 번 더 써주시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불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헤드박스에 div를 한 번 더 감싸서 그 div를 포지션 레러티브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기법 굉장히 많이 써요.